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관계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가족과 몇몇 지인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누구와 편하게 웃고 누구와 속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굳어지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그런 나이 들수록 드러나는 추악한 맞버릇 세 가지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충고를 가장한 지적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죠. 그건 분명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조언이 아니라 지적으로 흘러갈 때 생깁니다. 상대는 그냥 일상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평가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배가 요즘 창업을 고민 중이에요라고 말을 꺼냈다고 해봅시다. 이때 요즘 같은 시대에 창업은 위험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본인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는 기운 빠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두세 번 반복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라는 생각이 앞서면서 듣기보다 말하기가 많아집니다. 결국 대화가 아니라 훈계가 되어버리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많아져요. 문제는 그게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 될 때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인 모임에 갈 때마다 한 분이 꼭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 마리아로 시작해서 예전에 얼마나 인정받았고 얼마나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엔 다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눈치를 보며 말을 끊을 타이밍만 찾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걸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건 본인에겐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은퇴 이후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한데 한쪽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이 거칠어지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는 힘이 약해진다고들 하죠. 실제로 감정을 걸러내기보다 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표현 방식이 관계를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라고 바로 말해버리는 경우. 혹은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쏘아붙이는 경우.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로 남습니다. 한 지인의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대화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지? 라고 느낄 때쯤엔 이미 관계의 온도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어요. 감정 표현은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함과 거침없음은 다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온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충고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감정을 표현할 때도 나를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면
같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작은 습관 하나가 크게 작용합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맞버릇이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조금 의식해도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충고 대신 공감을 먼저 하고 내 이야기만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표현할 때 한 번만 더 부드럽게 걸러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 누구와 잘 지내느냐에서 결정되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 충고로 흐르는 지적, 자기 이야기 반복, 거친 감정 표현이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왜 관계를 더 크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와 심리적 구조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이해해야 할 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확신은 강해지고 유연성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 생각을 수정하는데 비교적 열려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형성된 신념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기보다 익숙한 판단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이었던 충고형 대화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본인은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정답을 정해주듯 말하면 뇌에서는 이를 통제받는다고 인식하고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세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인간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충고가 많아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자기 이야기 반복이 늘어나는지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존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느끼는 방향으로 행동을 강화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인정받았던 기억을 이야기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반대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라는 순간 집중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서의 정서적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 표현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억제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생기는 건 비슷하지만 그것을 걸러내는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신체적 피로, 수면의 질 저하,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는 역할의 변화가 크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정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의 강도가 세질수록 내가 아직 영향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관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금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는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이를 신경과 소성이라고 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에 맞게 뇌의 연결도 바뀝니다. 실제로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에서 조언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기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만 적용해도 관계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방어심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이야기가 늘어나고 과거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유연성도 함께 회복됩니다. 감정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표현까지 3초만 늦추기 같은 작은 장치만 있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감정은 발생 후 몇 초 안에 최고조에 올랐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 넘겨도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유지된다는 것. 직장에서는 성과와 역할이 관계를 이어줬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반응 하나가 관계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섬세해져야 하고 더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관계마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관계는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끝까지 사람 속에서 살아가니까요.